콩그니티브 테라피에서 CT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백이 주장한 인지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론적 근거. 첫 번째로 인간은 자기 심리 장애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각 능력과 의식 기능을 갖는다. 자각 능력 그리고 의식 기능이 있다. 기능을 갖는다. 이런 사람이 이런 자각 능력과 의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고하는 그 과정들을 스스로가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러한 인지치료의 어떤 발전 근거 자체가 이제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발전했는데, 우울증 환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더라. 그것을 바로 우울증 환자의 인지삼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삼재는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는데요. 인지삼재의 세 가지 내용이 바로 자신, 그리고 자신의 미래, 그리고 환경, 세상이 되겠죠. 환경 또는 세상. 그래서 이 자신과 자신의 미래,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이 환경이 어떻게 된다? 부정적이다. 부정적 왜곡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이러한 인지적인 왜곡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극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비현실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인지치료가 발전이 되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앨리스와는 달리 아리비티와는 달리 탐색적인 접근을 지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인지적 오류, 인지적 왜곡의 문제를 원인으로 파악했다라는 거. 그래서 특징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탐색적 접근을 지향한다. 탐색적 접근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자각 능력과 의식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그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아리비티와 달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 아리비티에서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보다 좀 지시적인 측면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해서 여기에서는 인지치료에서는 탐색적인 접근을 지향한다. 스스로 이제 좀 알아차릴 수 있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인지치료도 교육적인 측면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 아리비티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비합리적인 신념을 이제 아리비티에서 그 인지 과정으로 채택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인지적 오류 또는 왜곡 이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인지 오류, 인지적 왜곡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인지치료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합리적인 신념은 합리정서행동치료 REBT이고 인지적 오류는 인지치료 CT다 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에서는 맥락상으로는 유사한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인지적 오류는 인지치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의 주요 개념 보시겠습니다. 1번 도식이 있고요. 2번이 자동적 사고, 3번이 인지적 오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주요 개념에서 1번에 도식이 있죠. 도식은 이제 스키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의 인지구조에 따라서 특정 자극에만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반응하게 되는 인지구조다. 도식도 역시 인지구조인데 어떤 인지구조냐? 선택적으로 어떤 특정 자극에 반응을 하는 특정 자극에
반응하는 인지구조. 네. 예, 인지구조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말하자면 A라는 상황이 되면 C라는 반응이 어떤 자동적인 처리 결과처럼 되는 어떤 그런 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자동적 사고인데요. 자동적 사고. 생활 속의 사소한 자극에 의해서 매우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 사고다. 자동화된 사고다. 네. 자동화된 사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벌써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화된 사고를 자동적 사고라고 이야기한다. 세 번째, 인지적 오류가 있죠. 인지적 오류. 네, 인지적 오류. 인지적 오류는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이 인지치료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생활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추론 과정의 체계적 오류다. 네. 얘는 어떤 것이냐? 추론 과정이다. 추론 과정이다. 추론 과정의 어떤 오류냐? 체계적인 오류다. 추론 과정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식이 인지 구조라는 거, 그래서 어떤 특정 자극이 오면 이렇게 반응하는 어떤 틀이다. 그리고 자동적 사고는 자동화된 사고다. 그리고 인지 오류는 추론 과정인데 거기서 추론 과정에서 나타나는 체계적인 오류를 이야기한다. 밑에 이제 그 교재에 보시면 그 인지치료에 대한 문제 발생 과정에 대한 도식이 나와 있는데요. 그 도식들을 조금 변형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REBT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선행 자극, 선행 사건들이 나타나겠죠. 여기에서는 그것은 이제 환경, 스트레스, 부정적 생활 사건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것들을 사건이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겪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겠죠. 부정적 결과. 우리가 REBT에서 봤던 것처럼 이 사이에 무엇이 중요한 것이 있느냐, 이 사이에 어떤 중요한 것이 있느냐, 이것들은 좀 한번 네모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사건이 매개하는 중요한 인지 과정이 있다. 인지 체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REBT에서는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봤었죠. 여기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적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이 되면 어떤 자동적 사고를 일으키고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겠죠. 여기에는 바로 인지적인 오류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인지적 오류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된 사고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지적 오류는 핵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믿음. 어떤 핵심적인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인지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 핵심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도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도식은 무엇이냐? 바로 구조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틀에 대해 해당하는 이 핵심 믿음은 바로 내용이 되겠죠. 이 내용을 처리하는 과정상의 오류가 되겠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산출물이 바로 이제 자동적 사고다. 이 자동적 사고는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깊게 가지고 있다면 자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각할 수 있는.
우리가 주의를 조금만 주면 자동적인 사고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인지적 오류, 핵심 믿음, 그리고 이제 도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 전체 시스템, 인지 체계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도식도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그래서 환경 스트레스와 부정적 사건이 역기능적 인지도식의 강화로 인해서 인지적 오류가 되고 부정적 사고로 나타나서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밑에 이제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보면 그러면 이제 인지적인 오류에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지우고 나서 판서를 좀 지우고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인지적 오류의 종류입니다. 인지적 오류의 종류. 인지적 오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리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처리 과정상에 나타나는 체계적인 오류다. 결국에 이것은 판단의 오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처리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에 인지 처리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의 오류다. 그래서 어떤 판단의 오류들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분법적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분법적 사고. 이분법적 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흑백 논리가 되겠죠. 흑백 논리다. 흑백 논리.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가 이제 흑백 논리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 모든 상황을 이분법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판단하는 오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문제 상황,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범주로만 나누어서 판단하는 거죠. 두 가지 범주라는 것은 성공 아니면 실패, 그죠? 합격 아니면 끝장,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양한 상황들을 너무 단순화시켜 가지고 두 가지 범주, 뭐 또는 이제 세 가지 범주도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흑과 백으로 두 가지 범주로만 나눠서 판단하게 될 때는 우리가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인지처리 과정의 오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예를 보시면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할 것이다.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범주로만 나눠서 판단하는 오류가 되겠죠. 두 번째가 과잉 일반화가 되겠는데요. 과잉 일반화. 과잉 일반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과잉 일반화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한두 번의 사건에 근거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고 무관한 상황에서도 그 결론을 적용하는 오류이다. 과잉 일반화, 우리가 어떤 인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빈약한 근거를 통해서 일반화 하려는 판단의 오류가 되겠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데 그 빈약한 근거를 통해서 일반화하려고 한다. 일반화가 되려면 이제 충분한 근거가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빈약한 한두 가지의 근거를 통해서만 일반화하려고 한다라는 거. 이럴 때에 과잉 일반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인지적 처리 과정에서의 오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보시면 한두 번 시험 떨어진 사람이 나는 어떤 시험을 치든지
나의 노력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실패할 것이다. 한번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나는 절대로 그 시험에 붙을 수가 없어. 여러분께서 임상심리사 2급을 시험을 보셨는데 한번 실패하셨다고 해가지고 이제 절대로 나는 붙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바로 이제 이런 인지적 오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인지적 오류가 의미의 확대, 의미의 축소, 그래서 극대화, 극소화가 있죠. 극대화 또는 극소화. 극대화, 극소화라는 것은 어떤 사건의 의미나 중요성을 실제보다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오류. 그래서 어떤 중요성이나 의미들을 실제보다 어떻게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판단의 오류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판단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실제 일어난 것보다 더 이렇게 과장해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실제 자기가 정말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절하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가치들을 축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보시면 불쾌한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고 심하게 걱정하고, 장점이나 강점은 과소평가하고, 그런 거. 그래서 과대평가, 가소평가,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과대평가, 과소평가 또는 평가절하.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정신적 여과 또는 선택적 추상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택적 추상 정리를 해보죠. 선택적 추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일부분만 뽑아서 상황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이다. 일부분을 뽑는데 어떤 일부분을 뽑는가? 그래서 부정적인 근거를 뽑는 것이죠. 부정적 근거만 선택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다. 긍정적인 근거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부정적인 것만 선택해가지고 근거로 쓰고, 그 근거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도 그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오류가, 판단의 오류가 바로 선택적 추상이다. 그래서 100명의 수강생이 있는데 강의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듣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3명 정도가 졸고 있었다. 그것들 때문에 나의 강의가 너무 좋지 않은가, 나쁜 감정인가, 이렇게 재미없었나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이런 인지적 오류에 해당하겠습니다. 5번 개인화가 있는데요. 개인화라는 것은 자신과 무관한 사건을 자기와 관련된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어떠한 상황을 자신에게 부정적인 상황으로 판단하는 그런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상황을 자신과 관련지어 판단하는 그런 오류가 바로 개인화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자신과 관련지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되겠죠. 그 예를 보시면 이제 화장실 갔다가 왔는데 동료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에 대해서 어떤 나를 비웃거나 하는 내용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6번째, 재앙화, 파국화가 있는데요. 파국화라는
라고 정리를 해보죠. 파국화. 예, 파국화는 이제 여러분께서 REBT에서 파국적 사고, 파국적 신념을 할 때 이제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파국화는 미래에 대해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오류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극단적으로 이거 모든 것은 다 재앙이다, 디제스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